이 음식과 함께 오이를 섭취하면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혈관이 진흙처럼 즉시 막히게 됩니다. 지금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시원한 냉장고를 열고 신선한 오이를 꺼냅니다. 찬물에 헹궈 도마 위에 놓고 아삭아삭 소리가 날 때까지 얇게 썰습니다. 아침에 입이 허전할 때 갈증을 해소하거나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오이 조각을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무심코 곁들인 특정 음식이 몸속에서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으로 변합니다. 오이의 특정 성분이 그 음식과 접촉하는 순간, 혈관벽이 경화되고 휘어지기 시작하며 신장의 섬세한 여과 시스템이 손상됩니다. 아마도 매일 아침 주먹을 쥐기 힘들 정도로 손가락이 붓거나 밤에 종아리 경련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노화로 인한 현상이 아닙니다. 건강 보조제라고 믿고 드셨던 오이는 사실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 즉 생명의 혈맥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를 받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경력의 영양사 최승민입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오이를 채소라고 생각하고 많이 드셨다가 심각한 신장 손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수많은 환자들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저는 가슴 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장을 파괴하는 진짜 주범은 우리가 매일 먹는 흔한 반찬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투석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이 아닌 여러분의 잘못된 식습관을 날카롭게 질책하는 비판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즐겨 먹었던 오이와 최악의 음식 조합 3가지를 지목하겠습니다. 바로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10년 후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가족 여행을 즐기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반드시 끊어야 할 조합은 바로 오이와 당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도 채소, 당근도 채소니까 같이 먹으면 몸에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비빔밥이나 김밥을 만들 때 이 2가지를 함께 넣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색도 예쁘고 식감도 좋고 보기에도 건강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너무도 익숙한 조합이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근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성분은 지친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관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오이를 함께 넣는 순간 우리가 기대했던 그 영양의 힘이 생각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고 불리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오이를 자르거나 씹는 순간 더 활발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주변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빠르게 분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근을 몸에 좋다고 열심히 챙겨 먹고 있으면서도 오이와 함께 섞어 먹는 습관 때문에 정작 중요한 영양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한 식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양의 효율을 스스로 깎아먹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김밥 한 줄, 비빔밥 한 그릇, 반찬 한 접시처럼 사소해 보이는 식습관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혈관벽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온몸의 피를 걸러내는 정교한 필터와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신장 속에는 아주 가늘고 섬세한 미세혈관이 촘촘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미세혈관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기 시작하면 노폐물을 거르고 수분 균형을 잡는 능력도 서서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발이 자주 붓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소변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나이 탓으로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식탁 위의 작은 조합 하나가 이런 변화를 조금씩 앞당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티던 몸도 6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과 신장의 여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먹었는데 괜찮았다 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많이 먹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오이와 당근을 습관처럼 한 접시에 섞어 먹는 행동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오래 버무려 두거나 미리 썰어 함께 보관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조합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 경고를 꼭 기억하십시오. 몸에 좋은 재료라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말없이 신장을 지치게 하다가 어느 날 붓기, 피로감, 야간 경련 같은 신호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오이와 당근, 이제는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가장 익숙한 반찬이 가장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조합은 바로 오이와 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들으면 의아해하실 겁니다. 오이도 시원하고 무도 소화를 돕는 채소인데 왜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실제로 냉국이나 동치미 국물, 시원한 물김치, 여름철 반찬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는 너무나 흔합니다. 입안에서는 깔끔하고 개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몸을 맑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믿고 드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원함이 특히 나이 든 몸에는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이와 무 모두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강한 식재료로 봅니다. 물론 점고 기운이 왕성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찬 성질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양기가 약해지고 순환을 밀어주는 힘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젊은 시절에는 강한 엔진으로 잘 돌아가던 몸이 이제는 예열이 꼭 필요한 오래된 엔진처럼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이와 무처럼 차가운 성질이 겹치면 몸은 내부에서 급격히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속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며 우리 몸 전체의 순환 리듬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입니다. 그런데 이 신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따뜻한 기운과 안정적인 혈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이와 물을 함께, 그것도 차갑게 먹는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냉기를 이기지 못하고 말초혈관과 복부 주변의 순환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으로 가야 할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노폐물 처리 능력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름철에 시원한 냉국이나 물김치를 자주 먹고 난 뒤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얼굴이 붓는 느낌을 받습니다. 손등이 빵빵해지고 아침에 눈두덩이까지 부어 보이며 발목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은 몸이 냉한 자극을 견디지 못해 수분 대사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태가 반복되면
단순한 붓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속 순환이 정체되면 혈액은 탁해지고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습니다. 피가 맑게 돌지 못하면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혈액을 밀어내야 하고 혈관벽에는 지속적인 부담이 쌓입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차가운 조합이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어지럽고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고 손발이 유난히 차가워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몸은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이나 무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조합과 방식입니다. 차가운 성질의 재료를 차가운 상태로, 그것도 함께 자주 먹는 습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오이와 물을 물김치 국물이나 냉국처럼 드시는 방식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몸이 이미 차고 쉽게 붓는 체질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원하다고 해서 몸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이 개운한 것과 장기가 편안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오이와 물을 함께, 그것도 차갑게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름철 입맛을 살리는 반찬이라고 믿었던 그 조합이 사실은 신장을 지치게 하고 몸의 순환을 무너뜨리는 숨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습관은 바로 생오이를 식초 없이 그대로 먹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오이는 그냥 씻어서 먹는 게 제일 건강한 것 아닌가? 실제로 등산 갈 때, 산책 나갈 때, 혹은 입이 심심할 때 냉장고에서 오이 한 개를 꺼내 그대로 씹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원하고 수분도 많고 칼로리 부담도 적으니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한 습관 속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오이가 칼에 잘리거나 치아에 씹히는 순간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효소가 비타민C와 만나면 그 영향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오이를 아무 보호 장치 없이 계속 먹는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열심히 음식을 통해 영양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사이사이에 생오이를 자주 먹는 분들이라면 다른 음식에서 얻은 영양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에만 필요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혈관벽을 지키고 근육 회복을 돕고 신경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의 활용이 계속 떨어지면 몸은 아주 묘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밤이 되면 종아리가 당기거나 발가락이 오그라드는 듯한 경련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비틀리듯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마그네슘 부족이겠거니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기지만 반복되는 식습관 속에서 영양 활용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오이를 찍어 먹는 장류를 일종의 보완책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쌈장이나 고추장, 된장 양념을 곁들이면 오이의 차가운 성질도 줄고 몸에 더 좋을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념은 짠맛이 강한 경우가 많아 오히려 나트륨 섭취를 늘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몸이 잘 붓는 분,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입맛은 좋아질 수 있어도 장기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식초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식초의 산성 환경은 오이의 아삭한 맛을 살리면서도 효소 활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오이를 드시더라도 식초를 살짝 곁들인 무침 형태로 바꾸면 영양 손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균형 있게 먹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보약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방식의 차이가 몸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늘 자극적인 음식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행동 속에서 시작됩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생오이를 식초도 없이 습관처럼 씹어먹는 행동, 바로 그것이 몸의 영양 균형을 흔들고 밤마다 근육 경련과 피로를 부르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이를 먹는 방식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십시오. 생으로 먹더라도 반드시 식초를 곁들이는 습관, 그것이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 그리고 밤의 편안한 잠을 지키는 세 번째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이와 최악의 조합 세 가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오이를 어떻게 먹어야 오히려 몸의 부담을 줄이고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해답이 바로 낮에 먹는 오이 식초 부추 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는 몸을 차게 하니까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하고 걱정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오이 자체보다도 함께 먹는 재료와 조리 방식, 그리고 먹는 시간에 있습니다. 이 음식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이, 둘째는 식초, 셋째는 부추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역할을 나눠서 몸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먼저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담백해서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고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는 식단을 조금 더 산뜻하게 바꿔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를 그냥 생으로 먹거나 잘못된 음식과 섞어 먹으면 오히려 영양 활용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먹을 때 반드시 먼저 부쳐야 하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단순히 맛을 내는 양념이 아닙니다. 오이가 잘린 순간 활발해질 수 있는 효소 환경을 바꿔주고 오이 겉면을 먼저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념을 한꺼번에 넣고 대충 무치시는데 이 음식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먼저 오이에 식초가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이의 아삭함은 살리면서도 영양 손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오이를 먹더라도 어떻게 무치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추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더 달라집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속이 차고 손발이 쉽게 냉해지고 식사 후 몸이 처지는 분들에게는 이런 따뜻한 성질의 채소가 음식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갑고 수분 많은 오이에 따뜻한 기온을 가진 부추를 더해주면 오이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오이를 보다 안전하고 지혜롭게 먹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이 2개를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깨끗이 씻은 뒤 너무 얇지 않게 어슷썰기 해줍니다. 그리고 부추는 오이 길이와 비슷하게 썰어 한 줌 정도 준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양념 순서입니다. 먼저 큰 볼에 사과 식초나 쌀 식초 2큰술을 넣습니다. 그 다음 다진 마늘, 고춧가루 약간, 그리고 설탕 대신 매실청을 조금 넣어 부드럽게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오이를 먼저 넣고 가볍게 버무려 식초가 오이 표면에 충분히 닿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부추를 넣고 살살 섞어야 부추가 짓무르지 않고 식감도 살아납니다. 이 반찬은 특히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 시간에는 몸의 순환이 활발하고 소화력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뜻하면서도 균형 잡힌 반찬이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밤늦게 먹으면 차가운 성질과 수분감 때문에 몸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낮에 먹는 정리용 반찬, 몸을 무겁게 누르지 않으면서 식탁을 가볍게 바로잡아주는 반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사는 거창한 보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평범한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오이를 드실 때는 그냥 된장에 찍어 드시거나 다른 채소와 아무렇게나 섞지 마십시오. 식초를 먼저 입히고 부추처럼 균형을 잡아주는 재료를 더해서 낮 시간에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오이는 더 이상 신장을 괴롭히는 위험한 습관이 아니라 올바르게 다루었을 때 몸을 가볍게 정돈해주는 현명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낮에 먹는 오이 식초 부추 무침으로 오이를 보다 균형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밤에 몸을 편안하게 달래면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바로 뱃속에 오이를 넣어 은근하게 쪄내는 전통식 응용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낯설고 오이와 배를 같이 먹는다고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밤 시간에 맞게 오이의 성질을 부드럽게 다루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배를 목과 가슴을 편안하게 하고 열감을 가라앉히는 과일로 여겨왔습니다. 반면 오이는 수분이 많고 몸속에 답답하게 머물러 있는 느낌을 덜어주는 채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둘을 그대로 차갑게 먹는 것이 아니라 배 속에 잘게 다진 오이를 넣고 은근한 열로 천천히 익히면 성질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즉, 차갑고 날카롭게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따뜻하고 순한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상큼한 반찬으로 오이를 다스리고 밤에는 익혀서 부드럽게 마시는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밤은 신장도 쉬어야 하고 몸 전체의 순환도 천천히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이때 너무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 또는 짠 야식을 먹으면 몸은 쉬지 못하고 밤새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다리가 당기고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고 아침에 얼굴과 손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몸을 몰아붙이는 음식보다 가볍고 따뜻하게 정리해주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배를 찐 오이 숙탕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저녁용 보조 음식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배는 너무 작지 않은 것으로 하나 준비하셔야 합니다. 윗부분을 뚜껑처럼 잘라내고 안쪽 씨 부분을 조심스럽게 파냅니다. 이때 너무 많이 도려내면 찌는 동안 형태가 무너지기 쉬우니 배의 과육은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오이 반 개 정도를 준비해 아주 곱게 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판에 갈지 않는 것입니다. 강판에 갈면 수분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빠져나와 식감도 흐물흐물해지고 맛도 탁해질 수 있습니다. 칼로 잘게 다져 배 속에 차곡차곡 넣어주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 위에 천연꿀을 2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꿀은 단맛을 더하기 위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마시기 좋게 맛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오이와 배가 가진 서늘한 느낌을 한층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미리 잘라 두었던 배 뚜껑을 덮고 찜기에 올려 약한 불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쪄냅니다. 급하게 센 불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은근한 열로 배 속의 수분과 오이의 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성되고 나면 맛은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던 과일차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이의 풋한 향과 배의 달큰한 맛이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맛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 몸을 자극하지 않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가, 그리고 밤사이 몸이 덜 무겁고 한결 편안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즐거운 디저트라기보다 몸을 다독이는 저녁 습관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드실 때에는 배 속에서 나온 즙을 먼저 천천히 떠서 마시고 부드럽게 익은 배 과육도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단, 이것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저녁에 부담을 덜고 몸을 차갑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오이를 보다 순하게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밤마다 보내는 신호, 이를테면 종아리 경련, 잦은 야간 각성, 아침 붓기 같은 문제를 돌아보면서 식습관을 함께 정리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밤에는 몸을 비우고 쉬게 해야지. 더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오이를 꼭 먹고 싶다면 낮에는 식초와 부추로 균형을 잡고 밤에는 배와 함께 부드럽게 익혀서 몸이 덜 놀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먹는 방식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오이는 더 이상 몸을 지치게 하는 재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저녁을 조용히 정돈해주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이는 무조건 끊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바로잡아야 할 식재료입니다. 낮에는 식초와 부추를 더한 오이 무침처럼 균형을 맞춘 방식으로 드시고 밤에는 몸을 차갑게 만드는 생오이나 짠 반찬 대신 따뜻한 음식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30분 전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우유 한 잔에 꿀을 약간 더해 드시면 긴장된 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밤사이 다리 경련이나 불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과 생활 습관은 어디까지나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적인 관리입니다. 이미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신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절대로 스스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붓기, 야간요, 종아리 경련, 피로감이 심해진다면 음식만으로 버티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음식은 기초를 받쳐주지만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은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는 것과 함께 전문의의 진료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